한 예로 유튜버를 정말 많이 쓰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시즌에 억 단위로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10만원 제품을 하나 팔 때마다 9,000원을 남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입니다. 요즘 이 모든 물가가 상승했지만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 도메스틱 브랜드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딥하고 위험한 주제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메스틱 브랜드 가격 상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손익 구조와 이 제품 가격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메스틱 브랜드의 영업이익, 즉 순수익은 다른 기업들과 동일하게 매출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이 비용은 판매된 제품의 매출 원가, 그리고 판매비, 일반 관리비, 금융비용, 세일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여기서 매출 원가는 말 그대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제품의 원가인데요. 옷을 만드는 데 드는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옷의 원가는 원단과 지퍼, 단추, 라벨, 택 등의 이 부자재와 그리고 공장에 옷을 제작을 의뢰하면서 내는 비용, 즉 공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임과 부자재, 원단으로 구성이 돼요. 의류 회사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보통 제품들 평균 원가는 30% 중반에서 높게는 40% 중반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꽤 높아요. 꽤 높은데 이해가 쉽게 원가는 저희가 35%로 고정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비용 구성 중에서 다음으로는 판매비. 이 판매비는 판매를 위해 드는 비용으로 무통수수료와 이 택배비, 그리고 유튜버, 인플루언서 협찬 비용, 그리고 스폰서드 애드 집행 비용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는 비용인데요. 특히 이 유통수수료는 비용에서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꽤 높아요.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그 아래로 조정이 되기도 하지만 초기 브랜드들은 채널 수수료가 3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공식 스토어 등 자사몰에서만 판매하면 카드 수수료가 3% 정도만 지불하면 되겠지만 우리나라 패션 시장은 이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구조예요. 이거는 제가 기회가 나중에 되면은 한번 콘텐츠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또한 이 룩북 촬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브랜드는 이 룩북 촬영 비용과 그리고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협찬, 그리고 SNS 스폰서드 애드 등 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비용도 이 판매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판매 촉진 비용은 한 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5%도 적은 비용이고 요즘은 이 유튜버 픽이나 유튜버 콜라보가 큰 매출로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비용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한 예로 유튜버를 정말 많이 쓰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시즌에 억 단위로 비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이 브랜드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는데 뭐 인건비라든지 월세, 임차료, 전기세, 그리고 각종 세금, 그리고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이 돼요. 이 일반 관리비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보통 5에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금융비용은 대출을 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패션 사업이든 모든 사업이든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해가지고 대출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1%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 브랜드들은 세일을 사실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고에 돈이 묶여 있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즌 중반부터 이 판매 부진 상품들은 할인을 해서 현금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평균 할인율을 10% 정도로 잡아요. 총 매출에서 이 모든 비용을 제외하면은 한 10%에서 15% 정도가 영업이익인데 보통 패션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영업이익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손익 구조인데요. 이를 제품 가격 구조에 대입해보면 제품 가격은 매출 원가, 그리고 유통수수료, 택배비, 마케팅 비용 등 판매비, 그리고 인건비, 월세 등의 일반 관리비, 그리고 금융비용, 세일비용, 그리고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 가격이 10만원짜리 제품이 있다면 원단, 부자재, 공임 등의 원가는 35,000원이고 유통수수료는 3만원, 그리고 룩북 촬영 비용, 택배비, 마케팅 비용 등으로 5,000원, 그리고 인건비, 월세, 세금 등으로 만원,
그리고 금융 비용으로 1,000원, 그리고 세일 비용으로 10,000원, 총 91,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10만원 제품을 하나 팔 때마다 9,000원을 남기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도메스틱 브랜드들의 손익 구조와 가격 구조인데요. 그러면 오늘 메인 주제인 요즘 도메스틱 브랜드 가격이 왜 올라가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 이 옷을 기름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만드는 브랜드도 있는데 가격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원단은 보통 중국,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이 나라들이랑 거래할 때는 달러로 거래해요.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죠. 재밌는 경험을 하나 공유해드리면은, 저희가 그 겨울 원단 같은 경우는 한 1년 전부터 미리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이랑 지금이랑 환율 차이 때문에 오히려 수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환율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단은 배 또는 비행기로 오는데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어요. 또한 원단을 만드는데도 이 석유는 직간접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유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편이죠. 물론 한국에서 만드는 원단 쓰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 한국 공장들이 많이 힘들어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때문에 남아있는 공장은 공임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 단추와 지퍼 같은 부자재와 택배 박스도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올라갔는데요.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매출 원가가 올라갔는데 체감상 20%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우리 월급은 안 올랐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공장들도 그래요. 월급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월급으로는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쇠화가 되고, 전기세, 임대료 등 운영비용까지 올라가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공장들은 높은 인건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임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해외 공장으로 옮기면 되지만 이 해외 공장은 적은 수량을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작은 브랜드들은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국내 공장에서 높은 공임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브랜드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도 올랐는데요.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다 여기저기서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전체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임비 상승으로 매출 원가도 오르고 직원들 월급, 즉 일반 관리비 또한 올라가게 된 거죠. 이건 체감상 한 10% 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임차료의 상승입니다. 임차료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MMGL의 경우는 이 쇼룸까지 해서 월 500만 원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어요. 이게 2년 전에 저희가 보문역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30평 정도긴 했지만은 월세 25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는 30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이 정도의 컨디션의 사무실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임차료 상승은 저희뿐만 아니라 공장도 임차료가 올랐고, 예를 들어 물류 창고도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상승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앞서 이야기한 판매 가격 10만 원을 계속 유지를 하면은 높아진 비용 때문에 이 9,000원의 영업이익이 더 줄어서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이것도 제가 만든 제품이 80%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고, 판매율이 낮으면 할인율을 크게 해서 재고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적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브랜드도 기업이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윤이 크진 않아도 적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올라간 비용만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브랜드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되는 것과 가격에 합당한 퀄리티와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을 하는 건데요. MMGL도 23SS부터는 미니멀 가먼츠 랩으로의 리브랜딩을 통해서 높아진 가격만큼의 가치를 드리고, 또 퀄리티와 디자인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제가 23SS 릴리즈 때 컨텐츠로 설명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까지 평균 이상이 되고 싶은 평균 이상입니다 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